역사정의 훼손하고 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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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대일9.16 외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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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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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월 3일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반대해온 강제동원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굴욕해법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였는데요. 끝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강제동원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에서 외교부는 공탁을 철회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그래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역사정의 훼손하고 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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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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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제창, 피켓팅 등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이신 이국원 이사장님께서 발언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체증하겠습니다. 법을 저렇게 잘 알면서 서류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내밀었다가 지금 외교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어제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소위 판결금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에도 없는 돈을 제발 받아달라 사정했던 4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과 관련해서 법원에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임재성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서는 쉽게 말해서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마치 귀찮은 일 처리하듯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듣지 않고 물을 다 엎질러 놓고 사인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차마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그런 돈은 못 받겠다라고 했던 고 90대 할머니 100세를 넘는 할아버지 집에 아무 연락도 없이 문 두드리고 쪽지 넘기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과연 설득이고 경청이고 노력입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면 가질 이유도 없고 갖지 않겠다 만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피해자들 종용하고 회유하고 공포감 조장하고 했던 것 스토커나 하는 짓 아닙니까? 대한민국 외교부가 왜 스토커 짓을 합니까?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공탁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정부가 안 되는 것을 국민의 상식에 또 반하는 것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외교부가 궁지에 몰린 외교부가 결국 공탁이라고 하는 절차를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던 것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이 판결금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일본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데 그
그 용기 있는 싸움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본격화하자. 이런 상황이 굳어지게 되면 더 이상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붙는 국민들의 민심, 확산되는 모금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탁을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탁이 채권자,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려고 하겠지만 이게 양날의 칼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고 자기가 내렸던 칼로 자기 살을 베는 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왜? 민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조문만 똑똑히 읽어보더라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될 것을 피해 국가가 대신 그 책임을 떠안는 얼토당토하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만 살 이런 일을 해괴망측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판결금은 이 싸움 끝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미는 판결금은 사죄배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이 판결금은 피해자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억지로 내미는 이 판결금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영원히 판에 묻고 뚜껑이 대못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민들이 나서는 이 모금운동은 이제 피해 당사자의 외로운 싸움으로 두지 않고 국민과 함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역사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죄배상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오면 항상 외교부를 규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교부의 덕담 한마디 건네야 되겠습니다. 외교부 덕분에 모금운동이 불과 몇 시간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저녁 외교부 공탁 뉴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십시일반 이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1억 원을 훌쩍 돌파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외에서 페이팔을 통해서도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싸움에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미안했던지 옆으로는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부 같이 싸웁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세관 처지에 있어야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피해자와 함께 싸웁시다. 4년 뒤면 제 집으로 물러갈 정권에 굽신굽신하지 말고 역사와 함께 피해자와 함께 당당하게 앞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구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 싸움 절대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사죄배상 받아내고 피해자들과 손잡고 나아가면서 역사정의 바로 세울 것입니다. 바로 다음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 실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어제 외교부가 공탁을 했습니다. 3월 6일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될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공탁을 할 것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정부 일제 피해자 지원대단 심기선 이사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을 어제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평생을 걸고 싸워온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인권 존엄을 위한 투쟁의 성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법적으로 소멸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죄, 배상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없애겠다, 채권을 소멸시키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유성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공탁이란 제도는 강제 동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임금,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무성에 공탁시켰습니다. 피해자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돈은 일본 정부에 공탁되어서 이내 돌아가지 않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받아낸 그런 권리의 결실을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또다시 소멸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를 중시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 평화 모든 말에서 똑같이 되풀이되는 말입니다. 자유, 피해자들이 돈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자유입니다.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인권, 피해자들 자신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죄 배상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부 보도자료에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이 불술이 되었다는 것의 끝말미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해자 당사자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매일 전화해서 괴롭혀서 돈 받으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그거 타다 못해서 돈 맡겨놨으니까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까? 법치 2018년 대법원 판결 한국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16일 기사수상 앞에서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 기존 한국 정부의 다른 해석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입니다. 반헌법적인 것입니다. 법치가 아닙니다. 평화. 그래서 피해자들의 이런 인권을 무시하고 얻은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을 주적으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얻고자 한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돌아가신 모든 피해자들 일본의 침략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이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회복뿐만 아니라 다시는 전쟁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나 평화에 대한 간절한 희구의 바람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것의 앞잡이가 되는 외교부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신속하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 받아낼 수 있도록 현금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 자유, 평화, 법치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끝까지 대법원 판결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는 정부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수령을 강요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니 이렇게 무리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돈입니까? 외교부는 어제 발표하면서 언제든 찾아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외교부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권리 훼손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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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공탁 절차 당장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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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 임재성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임재성이라고 합니다.
1년 전에 이 자리 앞에서 민관협의회,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단 대리인단 중에 일부는 참여를 하고 또 일부는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서 저는 참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4회 민관협의회에서 2회까지 참여를 하다가 이제 탈퇴를 하였고요. 사실 그때 느꼈던 건 외교부가 너무 시간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다. 당시에 느꼈던 건 거의 뭐 8월까지 결론 내고 그 이후에 뭔가 한일 간의 합의를 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느꼈습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지난 3월 6일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고 또 오늘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어제 있었던 한국 정부의 공탁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2018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가장 큰 공권력의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은 이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했다면 어제 한국 정부의 공탁은 그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죠. 3월 6일 날 발표만 해도 장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어떠한 조치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절차에 있어서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결국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가 한국 정부의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름조차 인용할 수 없는 백브리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그렇게 문자를 통해서 결국 상황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얼마나 준비가 없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알리기 싫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라면 책임을 지는 주체라면 결국 자신이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일을 어떻게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지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아무리 천박한 결정이라 해도 당당하게 책임 있는 주체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고 그게 책임입니다. 그런데 왜 양국 정부가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배석하고 정작 가장 치졸한 방식의 피해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결정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가장 직전에 통보하고 백브리핑만 일관하고 그 이후에도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인터뷰하자,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대응하자,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대담하자라는 걸 모두 다 거부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이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 없음과 부끄러움을 가장 여실히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한국 정부,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와 싸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판결을 뺏어가려는 한국 정부에 맞서서 판결을 지키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본 경기는 사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을 뺏어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어제 그 조치를 결정했던 한국 정부는 오늘 사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탁 신청에 대한 불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렇게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당사자의 반대하는 의사표시 있으면 제3자 변제는 민법 조문에 따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법원 공탁을 보는 사무관이 민법 조항에 따라서 제3자 변제에 따른 공탁 받을 수 없다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외교부가 그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해명을 한 문자를 오늘 오전에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한 12시 정도에 보냈으니 그 어디쯤에 있었겠죠. 제가 그 결정에 대해서 좀 문장 단위 문장으로 반박을 하는 내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7월 3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이미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공탁 절차를 개시한 이유를 형평성이라고 들었는데요. 평등이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평등의 가장 중요한 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보이신 분이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보이신 11분과 같은 상황입니까?
나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 나는 내 판결을 지키겠다. 내 채권을 지키겠다. 일본 기업에 대한 집행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보이신 분들은 다른 겁니다. 근데 왜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공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그 자체로서 공탁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공탁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하였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외교부가 지방법원의 공탁서에 있는 한 공무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넘어가죠. 공탁제도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적인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공탁을 신청하면 공탁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 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법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공탁법, 공탁 규칙을 보면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탁서에는 공탁의 원인이 되는 법령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의 조항을 적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럼 당연히 제3자 변제의 조항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공탁을 하면 그 사람이 피해자인지 피해자가 아니면 민법에 해당하는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공탁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인데 지금 이걸 했다고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불수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탁자의 지위를 확인한 기계적인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법령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판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탁 공무원이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법관으로부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불수리 결정이 유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부가 유례가 없다라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건데 정작 불수리 결정이 초유의 일인지 아닌지 확인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수리 결정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언어를 써야죠.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든 피해자 지원재단이 이의 신청하면 그 다음에 법관이 판단합니다. 이 불수리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사무관이 이의 신청에 대한 이유 없다가 판단한다면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게 아니라 이 절차상 공탁과 같은 집행은 일선 사무관이 첫 번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불복 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법관이 판단하기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불수리 결정이 무슨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기재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검토와 법률적인 상식이 너무 없어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말이 좀 길어지고 있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 절차에 착수하여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신속하게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 법원에서 이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제가 1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부득불 된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놨는데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기초적인 법률적 검토도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법정을 통해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면밀한 법적 검토가 뭔지 그렇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떠한 법적 검토인지 누구에게 법적 검토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공개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이름은 다 지우고 법적 검토를 받은 내용이라도 공개하라고. 왜?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명문 규정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권위 있는 해석인지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피해자들의 공개 거부했죠.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면밀한 검토 얘기만 하지 말고 공개하십시오. 공권력의 행사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통제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반드시 공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피해자들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착한 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조치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한일 관계 회복이 커서 피해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피해 반대하는 피해자가 있어도 우리가 그냥 마치 마지막까지 나의 집을 지키겠다는 철거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용역깡패랑 같이 밀고 들어가서 이 집 철거하겠다. 그게 이 사태의 본질인데, 그래서 그냥 왜 여기에 큰 빌딩 지어야 되고 여기에 큰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한일 관계 개선 중요하니까 피해자들이 걸림돌이 되고 일본으로부터 계속 욕을 받고 있으니까 이 판결 우리가 그냥 걷어가겠다, 채권 소멸시키겠다.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에 대해서 사실대로 인정하고 용서와 사과를 구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과 여론이 할 겁니다. 근데 왜 좋은 척, 정의로운 척 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명분이 있으니 이렇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조치를 했다. 양해와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솔직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이 깁니다. 제가 광주지방법원 확인한 바로는 어저께 공탁서 신청은 양금덕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춘식 어르신에 대한 공탁 신청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춘식 어르신의 공탁 신청은 공탁 서류 그 자체가 너무 불충분해서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준비해간 양금덕 어르신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 속에서 불수리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얼마나 이 중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엉성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꼭 왜 이춘식 어르신의 신청서 자체가 접수조차 되지 않았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지금 외교부가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제대로 준비,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 협의, 사전 통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법적인 준비조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시켜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은 지난 6월 29일에 시민사회단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고 싸우겠다,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을 제안하고 시작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탁 절차 개시는 역사 정의 운동의 탄압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같이 이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에 함께 해주시는 단체들도 나와주셨습니다. 릴레이 규탄 발언 짧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의하나 이현희 사무총장님의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 위에 있는 정부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법원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이 결정을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실조차 왜곡하면서 내린 그런 정부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긴 시간 동안 싸워온 이유는 일본의 사죄, 배상을, 진심 어린 사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범죄는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은 회복되어야 하고 또 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지는 않아야 한다. 이런 상식적인 일들을 위해서 싸워오신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과 부정의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조차 위협하는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대일 구룡외교에 나라의 주권과 피해자들의 인권과 역사 정의를 모두 팔아 넘겼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외교는 주권과 자주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정치, 주권을 팔아먹는 외교,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구력외교를 규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디 저 자리에서 하루빨리 내려오라고 온 국민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역사 정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발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개혁연대 이나영 이사장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대일 군력 외교, 자해 외교를 지속하더니 마침내 이번에 확실하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극우의 호위무사다. 일본 정부의 모든 수건을 해결해주는 행동대장이다. 그리고 국제대변인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배상금이 아니라 판결금이라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상금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입니다. 판결금은 판결에 의해 선고된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배상금은 돈의 성격을 담은 단어이지만 판결금은 그 돈의 성격을 지우기 위한 단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판결금이라고 애써 강조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지우고 그 책임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전달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따라서 판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역사 지우기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탁이라뇨. 자산 현금화를 시도한다. 이것 때문에 공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용감한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시민 모금을 시작하자 여기에 조바심을 내고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입니다. 계속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돈으로 압박해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법의 이름으로 끝장내겠다는 조바심의 결과입니다. 역사를 법으로 지디기고 피해자의 인권을 탈법 행위로 지디기겠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법적 대응을 명확히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행히 오늘 어제 양금덕 할머니 관할 주소지인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탁서 제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그리고 탈법적 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외교부 관계자들과 강제동원 지원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질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일 역사정의 시민행동의 모든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시민모금을 제안한 모든 단체들과 함께 저희는 끝까지 법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들과 함께하면서 역사정의를 세우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끝으로 항의서안 외교부에 전달하는 항의서안 낭독하고 기자회견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항의서안 낭독에는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님, 전지혜 청년결의하나 대표님, 봉준희 진보대학생회 회원님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도 아닌 판결금을 지급하여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봉합하고자 했지만 피해자 및 유족 4명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돈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다. 생존 피해자 및 유족 사인은 지난 3월 내용 증명을 통해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죄가 없는 제3자 변제를 결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우리 민법에 의하면 변제할 자격이 없는 자는 법원에 공탁을 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한 적이 없고 사죄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지 마라.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일본을 상대로 싸워 얻어낸 결실이다.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받자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 정의 훼손하는 매국 정권 규탄한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는 30년 넘게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제안했다. 이번 공탁 절차 개시는 역사정의 운동 탄압의 연장선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진정한 사죄만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손잡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구호의 마지막 단어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정의 훼손하고 피해자 인권 짓밟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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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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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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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4일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지원단체 일동. 네, 어제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공탁 절차를 개시한다고 피해자 측에 통보했습니다. 저희도 항의서안 외교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